병원을 잘 고르는 팁이 뭐 한두 가지 정도 있다면서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두 번째로는 나이를 어느 정도 보셔야 되는데요. 나이요? 네, 나이. 40대 중반 정도의 의사가 피크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 수술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이나 표현이 굉장히 직접적이시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특히 연대, 네네. 그다음에 서울대는 네네. 자기 학교 마크 딱 넣잖아요. 네, 뭐 힘들어서 들어갔는데 그거는 써먹어야죠. 어디서 써먹는? 집안에 의사가 한 명 배출되면 네네. 그 가족은 행복하다고. 솔직히 옛날에는 이걸로 행복했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성형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루미 성형외과 대표원장 허우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성형외과 병원을 갈 때도 네네네. 꼭 뭐 병원을 잘 고르는 팁이 뭐 한두 가지 정도 있다면서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라는 데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서 선생님의 이름을 쳐 넣으면 그게 전문인지 안 전문인지 나와요. 거기서 무슨 성형외과 회원이란 게 맞다고 하면 그건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나이를 어느 정도 보셔야 되는데요. 나이요? 네, 나이. 대충 연식 보면 알잖아요, 원장님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4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원장님이 30대라도 센스가 좋으신 분들 정말 수술 잘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의사가 어느 정도 수리기가 단련이 되고 경험을 갖추려면 40은 이상이어야 되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40대 중반 정도, 물론 저도 초반입니다만 네. 40대 중반 정도의 의사가 거의 성형외과 정도 의사의 거의 그냥 흔히 말하는 저장 피크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형외과에서는 1mm 단위, 거의 2mm 단위로 수술하기 때문에 50 초반 정도가 오면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60 정도가 오게 되면 살짝 손이 떨려요. 네. 물론 50 넘고 60 넘어도 정말 수술 잘하는 원장님들 많으세요. 네. 기본적으로 피지컬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험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40 중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40 중반이 수술이 손에 익어서. 근데 그거죠.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전성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마이클 조던 40 넘었는데 그 사람은 전성기라고 안 하죠. 경험은 제일 그렇죠. 많은데. 실제로 의사도 외과 의사란 거는 네. 피지컬적인 측면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0 중반 정도가 최정성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흔히 보는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 대부분의 80%는 광고예요, 여러분. 근데 광고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성형 후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도 포토샵이 좀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도 조금 하긴 합니다. 기본적인 눈 쌍꺼풀 라인이나 네. 코 라인이나 그 원장님이 선호하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그 결과가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건 그 병원 원장님이 그게 예쁘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라인이나 그런 걸 보면 본인이 원하는 느낌이나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백에서 나는 샤넬이 좋고 너는 에르메스가 좋고 너는 구찌가 좋아하는 명품의 브랜드 같은 거를 좋아하는 것들이 있듯이 코나 눈이나 모양이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원장 스타일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성형외과 전문이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40대 중반에 경력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요. 크게 성형은 실패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마취학과인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마취과 선생님은 물론 있는 게 좋아요.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도 네. 전문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의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나 간단한 마취 정도는 성형외과 의사가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마취과 선생님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저희 있어요. 있는 게 있는데 왜 좋은 거예요? 한 2주 전에도 기사가 한 번 났잖아요. 코 수술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이나 그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윤곽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마취과 선생님이 있으면 성형외과 의사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특이한 그 특이 체질 가진 게 있어요. 무슨 마취를 하는데 그 약이 안 맞아 쉬어게 온다든지 아니면 열이 확 오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조금 마취과 선생님이 그런 쪽에는 전문가니까 대처를 빨리빨리 해줘요. 만일의 사태가 있더라도 마취과 선생님이 있는 게 훨씬 안전하긴 합니다. 조금 큰 수술, 예를 들면 코 재수술이라든지 윤곽 수술이라든지 뭐 가슴 수술이라든지 하는 거는 마취과 선생님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병원에 전화했을 때 네. 마취과 선생님인지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물어봐도 되는데 대부분 구라칩니다. 마취과 선생님이 보통은 대부분 병원들은 어떻게 마취과 선생님을 고용을 하냐면요. 보통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전신 마취를 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윤곽 전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가슴 전문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허구한 날 전신 마취를 걸지만 흔히 말하는 눈, 코 전문을 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로 있지는 않아요. 보통 전신 마취를 할 때 가끔 오시는 정도인데 병원 홈페이지에 보면 마취과 선생님들 얼굴이 다 있잖아요. 그거는 흔히 말하는 출장 마취과 선생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필요할 때만 오는 경우지 항상 상주에 있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 불가능하겠네요. 정확하게 하긴 불가능한데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이 한 명인데 그리고 전신 마취는 잘 안 해. 근데 마취과 선생님을 고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취과 선생님 월급이 적어도 1,000만 원, 많게는 1,500인데 원장 혼자 있는데 전신 마취를 할 일이 거의 없어. 그리고 사고는 거의 안 타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적인 측면, 비즈니스적인 측면 생각할 때 마취과 선생님 고용하겠어요? 고용을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이 3명 이하, 그러니까 3명까지입니다. 눈코 전문 병원에서는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영이 몇 명인데? 저희는 원장님이 5명이고요. 성형외과 네. 전문의. 네네. 마취과 선생님이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3명 전까지는 마취과 선생님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 양심 고백하는데 마취과 선생님 있다고는 했어요. 뭐 상주라고는 안 했지 있다고는 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성형외과 전문인지 아닌지는 사실 병원 가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병원이 좀 다른 직업과 틀리게 네네. 항상 그 병원의 의사나 원장님의 프로필을 다 해놓잖아요. 네네네. 특히 뭐 서울대, 연세대. 아니 근데 그 절대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허우진 미용 성형외과 정회원 성형외과 의사계 아니게요? 미용 성형외과는 아니죠. 미용 성형외과 학회 회장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겠죠. 성형외과라고 생각하죠. 대형 미용 외과 학회 회원. 그럼 성형외과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 생각할까? 일반 사람들. 왜냐하면 그렇죠. 의사분은 허관날 봐가지고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지. 학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교를 어떻게 쓰냐면 저 같으면 서울의대 졸, 서울대 전문의 이렇게만 써놔요. 진료 과목 성형외과 이렇게 써놓고. 근데 그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성형외과 아니더라도 진짜 수술 잘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문의한테 안 받았는데도 결과가 괜찮고 잘 나왔으면 그 선생님 믿고 가셔도 돼요. 다만 성형외과가 똑같은 조건에서는 잘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어쨌든 성형외과 의사는 대학 졸업 후에 네네. 진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아카데믹 코스가 있고요. 교수님. 그다음에 비즈니스 코스가 있어요. 네. 아카데믹 코스 같은 경우 펠로우십하고 네. 교수님이 되고 주로 재건 성형, 팔이 잘린 사람 팔 다시 붙여주고 네네. 손가락 잘린 사람 손가락 붙여주고 네네. 여기 살 없는 사람 살떼기 붙여주고 네네. 가슴 없는 사람 가슴 만들어주고 네. 다리 없는 사람 다리 붙여주는 거. 표현이 굉장히 직접적이시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수님들 측면이고요. 네. 흔히 말하는 의사적인 보람, 퓨어하고 이노센트한 측면이 강한 쪽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한 80 내지 90%는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코스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좀 큰 병원에 봉직으로 있었다가 보통 한 2, 3년 정도 수련을 하고 네.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수련을 거친 후에 한 7, 80%는 개원을 하고요. 네. 아니면 아주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장기 근속 봉지기 선생님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개원을 하게 되면 네네. 의사 같은 경우는 네네. 학벌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직업에서 네네. 학벌을 그렇게 드러내는 직업이 잘 없어요. 네네네. 특히 연대, 네네. 그다음에 서울대는 네네. 자기 학교 마크 딱 넣잖아요. 네, 뭐 힘들어서 들어갔는데 그거 써먹어야죠. 어디서 써먹는다고? 그러니까 의사의 세계에서는 네네. 좀 학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치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출신이긴 한데 네네. 서울대 출신들은 별로 신경은 안 써요.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렇죠, 자기가 어디 나왔든 그게 신경 안 네네. 쓰는데 솔직히 말해 성형외과에서 네. 의사에 있어서 학벌은 타과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학병원에서의 네. 흔히 말하는 내과 치료를 한다든지 외과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람들이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공부벌레 이미지랑 좀 맞아요, 그게. 근데 성형외과 의사는 흔히 말하는 미용을 하는 잡이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어머니들은 그 학벌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50대, 60대, 40대 보죠. 어머니는 또 안 봐.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이런 어머니들은 좀 보시는데 요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서울대 의사라고 하면 공부만 잘했지 미용의 미적 측면은 조금 걔네들이 또 오히려 또 구닥다리에서 떨어질지 몰라 네네.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죠. 생각하는 것만큼 흔히 말하는 파워풀한 그 마케팅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부모님이 돈을 대부분 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십니다, 부모님들은. 네. 물론 서울대 의대 나왔다고 해서 더 안전하고 그렇죠. 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부모님적인 팩터를 생각해서는 네. 조금 의미는 있어요. 결국 힘들게 나와서 점수 네. 잘 따고 해서 졸업했는데 안 닮은 서운하니까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과는요? 다른 과는 제가 보기엔 내과, 뭐 무슨 방사선과 네.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건 좀 공부 잘해야 되고 조금 진지해야 되고, 물론 성형외과도 진지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이제 화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는. 근데 얘는 진짜 의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서울대 출신은 꽤 옹호하죠. 한마디로 아카데미 코스를 밟으시는 네네네. 의대는 서울대를 되게 많이 조금 많이 좀 했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될 때도 오히려 서울대 의대 교수 될 때는 역차별을 받긴 네. 받는데, 타대 의대나 이런 거 가서는 흔히 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풍부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 의대가 또 장점이 뭐냐면, 머리도 좋은 건 있지만 네. 흔히 말하는 물량이 세요. 왜냐면 전국 의대도 제일 커요. 왜냐면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 저희 때 같은 경우 198명, 180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 연대 같은 경우는 110명, 120명, 고대도 100명이란 말이지. 일단은 사람이 많으니까 네트워크도 되게 많은 거예요. 대학도 좋지, 병원도 크지, 네. 그 다음에 사람도 많으니까 어디 그냥 교수님을 취직하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서울대 출신 어쨌든 네네. 의사님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네. 성공적인 삶이라 생각하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부러워하는 건 있죠. 그렇죠. 실제로 어때요? 동기들을 보셨을 때는 어때요? 지금 이제 학교 졸업한 지는 네네.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년은 넘으셨잖아요. 네네네. 동기들의 삶은 좀 어떠신가요? 동기들은 삶은 네. 그 남들이 봤을 때 인정받는 삶이긴 한데요. 네. 인정받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친구 만날 일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도 어떤 거냐면 교수를 하더라도요, 다 주변이 교수고요. 뭘 하더라도 다 누가 뭐 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것밖에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다, 뭐 했다 생각을 별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땐 부러워하는 삶인지 모르는데 본인들은 정작 잘 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성형외과 의사 해도 집병원 말고 네. 밥도 그냥 도시락 먹고, 흔히 말하는 직원들은 먹다 남긴 밥 주워 먹고 그러거든요. 네. 휴가가 없어요. 전 공직일 땐 휴가 한 일주일 갔는데 네. 저 개업하고 나서는 휴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네. 흔히 말하는 이름만 봤을 땐 부러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삶을 보면 1도 안 부러울 거예요. 남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어차피 이 리그에서는 대부분 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 네네네. 보니까 더 위를 바라보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실제로는 너무 바쁘고 너무 해서 바쁘고 그 그냥 즐길 뭐 그것도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명품도 네. 하나 없고, 차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15년 된 산타페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집안에 의사가 한 명 배출되면 네네. 그 가족은 행복하다고. 솔직히 옛날에는 이걸로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뭘로 행복하냐면, 뭐 아프면 잘 물어봐. 어디 배 아프다 그러면 물어보고, 어디 그 대학병원 같은데 조금 좀 빨리 입원은 시켜줘라. 맞아. 요새는 그 김영란법 때문에 그거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물어봐서 아마 가족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변호사 사이 하나 두고, 사업하는 사이 하나 두고, 의사 사이 하나는 꼭 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 세 명 다 있으면 최고죠. 최고이긴 하죠. 자기 안 걸려서 아프면 의사 사이. 그쵸. 그 다음에 자기 사업하다가 조금 어디 뭐 불법적인 거 하면 검사 사이. 그쵸. 아들은 그냥 사업하고, 그 딸들은 검사, 그 의사한테 시집 보내는 거 되게 좋아한다는 소리 들은 적 있습니다.